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느새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46만 명, 총인구의 4.8%에 달하며 OECD 기준 다문화 국가 5%를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가운 시선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왜 이토록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할까요? 오늘은 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겪은 7년의 여정을 들려드립니다. 국화처럼 꿋꿋이 겨울을 견디며 피어난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 출신 응우옌 린이라고 합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됐던 그날 저녁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석훈 씨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렸죠. 소희는 아빠가 좋아하는 종이접기로 별을 만들어 문 앞에 달아두었어요. 하지만 석훈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도 석훈 씨가 늦는다는 연락인 줄 알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베트남어였습니다. 응우옌 린 씨입니까? 장석훈 씨의 아내 되시죠? 당신의 남편이. 그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갑고 낯설었어요. 저는 소희를 꼭 아는 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왜 저렇게 어린 여자랑 결혼했을까? 돈 때문에 온 외국인 아내겠지.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시어머니는 제게 인사도 없이 석훈 씨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장례 절차를 따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국식으로 하자고 고집하셨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석훈이가 왜 베트남까지 갔는지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석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돈이 아닌 우연이었죠. 회사 출장으로 베트남에 온 석훈 씨를 통역해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중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어요. 장례식 이후 일상은 붕괴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부부의 수입으로 겨우 유지하던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석훈 씨가 남긴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희를 데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남편 없는 이방인이 된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석훈 씨의 베트남 회사 동료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소희는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어느 날 저는 석훈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 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희가 더 크면 한국에 데려가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할 거야. 그런 일인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우리 함께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줘야지. 그 글을 읽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석훈 씨의 소원대로 소희를 위해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비록 시어머니가 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남편의 나라에서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돈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석훈 씨가 가르쳐준 간단한 한국어와 시어머니 집 주소만 들고서요. 떠나기 전날 밤 소희와 함께 석훈 씨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당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소희를 잘 키울게요. 지켜봐 주세요. 가슴속에 석훈 씨의 미소를 간직한 채 저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어요. 손에는 소희의 작은 손과 낡은 주소 메모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석훈 씨가 생전에 알려준 한국어 몇 마디를 떠올리며 택시를 잡았죠. 이 주소로 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높은 아파트들, 번쩍이는 간판들,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베트남 하노이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소희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가 살던 곳이에요? 소희가 물었죠. 그래, 아빠의 고향이란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지만 딸에게는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기까지 몇 분이나 망설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놀란 얼굴이 보였어요. 왜 왔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희와 함께 왔어요. 간신히 말을 이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석훈 씨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책장 위 사진, 그가 좋아하던 컵, 그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만 같은 공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울지 마. 석훈이는 이미 없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첫날 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소희는 지친 듯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뿐이었죠.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먹어. 하지만 오래 있을 생각은 하지 마.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묵묵히 소희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석훈 씨가 없는 이곳에서 저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소희를 위해 견뎌야 했어요. 첫 주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소희가 울면 짜증을 내셨죠. 베트남에서는 애를 이렇게 키우나 보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날 밤 소희를 재우고 혼자 울었습니다. 석훈 씨가 항상 말했던 한국은 기회의 나라야라는 말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네에 다문화 센터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한국어도 가르쳐 준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차갑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작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소희의 손을 잡고 다문화 센터를 찾아갔어요. 길을 물으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몇 번이나 헤맸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꼬리표가 제 등에 붙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마침내 센터를 찾았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엔 베트남 사람도 있었죠. 처음으로 이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한국어 배우러 오셨나요? 네. 배우고 싶어요. 일도 하고 싶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아래 낯선 땅에서의 시작이었지만 석훈 씨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소희와 함께 살아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 만난 정미경 센터장님은 제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 뵙던 날 저는 소희를 안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죠.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일도 찾고 싶어요. 정미경 센터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매일 소희를 안고 센터에 다녔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인사말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소희도 저와 함께 한글을 따라 쓰며 즐거워했죠. 때로는 소희가 저보다 빨리 외워서 놀라기도 했어요. 외국에서 살려면 그 나라 말을 알아야 해요. 정미경 센터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먼저 한국을 이해해야 해요. 한 달 후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고르는데 가격표를 읽을 수 없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죠. 도와드릴까요? 옆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이 한마디를 했는데도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이세요? 네, 베트남에서 왔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우리 동네에 베트남 며느리가 있다더니 당신이었군요. 이화자 씨 며느리 맞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이웃분이셨나 봐요. 그렇게 만난 김영숙 아주머니는 그날 제게 여러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손에는 장바구니뿐 아니라 작은 희망도 들려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냉정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마트. 음식 사러 갔어요, 어머님. 혼자서? 말도 못하는데. 조금. 배웠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제가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었어요. 센터에서 배운 김치찌개였습니다.
익숙지 않은 손길로 만든 찌개는 간이 덜 되고 맛이 이상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고는 나쁘지 않네.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에 제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어요. 다음 날 관공서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정미경 센터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버스를 타고 갔지만 창구에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거 뭐 필요해요? 겨우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담당자는 짜증을 내며 빠르게 말했어요.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를 돌아보니 정미경 센터장님이 서 계셨어요. 마침 다른 일로 관공서에 오셨다가 저를 발견하신 겁니다. 센터장님 덕분에 그날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었죠. 린 씨,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살기 원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센터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소희가 잠든 후에도 단어장을 보며 외웠죠. 어느 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소희를 안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한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아이가 감기 들겠구먼. 어서 이거 쓰고 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베트남에서 느꼈던 이웃의 정이 여기 한국에서도 느껴졌거든요. 정미경 센터장님, 김영숙 아주머니, 우산을 씌워주신 할머니. 그분들의 작은 친절이 쌓이면서 한국이 조금씩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린 씨, 한국인들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면 그 누구보다 따뜻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정미경 센터장님의 말씀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었죠. 어느 날 센터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린 씨, 한국 국적 취득에 관심 있으세요? 귀화를 하면 여기서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귀화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한국에서 소희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트남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생각해 볼게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소희를 위해, 석훈 씨의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귀화를 해야겠다고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거리, 이 냄새, 이 소리가 익숙해졌구나. 한국의 밤하늘은 베트남의 하늘과 달랐지만 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저는 조금씩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귀화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소희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여기서 살고 싶은 거니? 네, 어머님. 석훈 씨가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했어요. 소희에게 좋은 교육 주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 사라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 가서 정미경 센터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센터장님, 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미경 센터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요? 린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니 정말 기쁘네요. 센터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국이 이제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뿌듯하네요. 한국인의 정을 느끼셨나 보네요. 네, 정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지 알겠어요. 베트남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지만 한국의 정은 뭔가 특별해요. 정미경 센터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린 씨가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주니 한국 사람으로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인연이 제 삶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제가 조금씩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썼어요. 오늘 나는 한국인이 되기로 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설렌다. 베트남은 영원히 내 고향이겠지만 한국은 나와 소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아침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희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베트남 음식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한국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죠. 벌써 일어났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다문화센터에서 시험이 있어요. 그 전에 준비할 게 많아서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옆에 서서 된장국을 저으셨습니다. 소금 조금 더 넣어. 짧은 조언이었지만 예전과 달리 함께 부엌에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 후 소희를 깨워 유치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한국 유치원에 보내는 게 걱정됐지만 소희는 금방 적응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한국어를 빨리 배워가고 있었죠.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김치 만들기 한대요. 소희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엄마한테도 만드는 법 알려줄래? 웃으며 대답했죠. 소희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바로 청소 아르바이트로 향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소개받은 일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사무실 2곳을 청소했죠. 처음엔 청소용품 이름도 몰라 당황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린 씨,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사무실 직원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발음이 서툴렀지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바로 다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한국어 중급반 수업이었어요.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져서 더 어려운 문법 필기시험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어요. 정미경 센터장님과 함께 인터넷으로 확인했죠. 린 씨. 센터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을. 화면을 보니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특히 작문 부분에서 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괜찮아요, 린 씨.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센터장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부족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술에 배부르야. 석훈이도 운전면허 시험 3번 만에 붙었어. 그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석훈 씨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다음 시험은 언제야? 3개월 후에요. 그럼 3개월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시어머니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낙담하는 대신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미경 센터장님은 제게 특별 수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린 씨, 작문이 약점이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봐요. 그리고 이번엔 면접도 준비해야 해요. 그날부터 필기시험과 함께 면접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질문, 귀화 이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어요.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센터장님이 예상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정말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 걸까요? 석훈 씨 때문인가? 소희 때문인가?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해서인가? 린 씨, 진심을 말하세요. 시험관들은 그 진심을 알아볼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남편과 딸 때문에 왔지만 지금은 제가 이곳에서 새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제 고향이지만 한국은 제 미래입니다. 정미경 센터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3개월 동안 저는 더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아침에는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밤에는 귀화 시험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희를 돌봐주시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일이 왔어요. 이번엔 작문 부분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한국의 정을 배웠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번엔 조금 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여전히 길고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했어요. 린 씨. 센터장님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기쁨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면접이 남아 있었죠. 면접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쇼핑을 가자고 하셨어요. 면접 볼 옷이 필요하지 않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위해 쇼핑을 제안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시어머니는 정장들을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첫인상이 중요해. 이왕이면 제대로 된 걸로 사자. 시어머니가 고른 정장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정장을 입어보는 순간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울리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면접 전날 밤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장은 준비됐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죠. 어머님, 전 꼭 이 나라에서 제 딸을 키우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어요. 왜? 소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곳이 좋아요. 힘들지만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방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였어요. 편지를 펼치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린에게 오늘 면접 잘 봤으면 해. 처음엔 너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을 빼앗아간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네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석훈이가 너를 그리고 소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난 알고 있어. 그 사랑을 이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오늘 면접장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렴.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라고 서명하신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며느리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 예뻐요. 소희가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를 끓여주셨어요. 베트남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렴. 시어머니가 조언해 주셨어요. 정미경 센터장님은 면접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조언을 해주시려는 거였죠. 린 씨, 면접관들은 당신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적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알고 싶어 해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면접실에 들어서자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되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우엔 린입니다. 첫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제 마음속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의지하는 걸까?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겉모습은 때로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깊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정미경 센터장님과 같은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면서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체류 국가가 아닌 제 딸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이 사회에 더 깊이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언어의 장벽이 가장 컸습니다. 처음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은 가족이 되었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던 한국이 이제는 제 집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정과 배려가 저를 이곳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소희 양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존중과 배려, 그리고 끈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죠. 또한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의 문화도 잊지 않도록 할 거예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경 센터장님이 달려와 물으셨어요.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전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린 씨의 사랑이 면접관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편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수줍게 미소 지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소희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 한국 하늘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두 나라를 잇는 그 별빛 아래 저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길고 불안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자주 소희와 놀아주시며 제 마음을 달래주셨죠. 어느 날 다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린 씨,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대요. 정미경 센터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직접 확인하러 오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일까 두려웠습니다. 법무부 사무실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 같았어요. 정미경 센터장님은 계속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담당자를 만났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응우엔 린 씨 축하합니다. 귀화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죠. 네, 이제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합격했다는 사실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미경 센터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린 씨, 정말 축하해요. 해냈어요. 센터장님, 정말 감사해요. 센터장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두렵고 낯설기만 했는데 센터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린 씨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린 씨 같은 분이 한국 국민이 된다는 건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견뎌왔는지.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곧 저는 한국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요. 소희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소희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희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소희야, 엄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제가 말했죠. 뭐예요? 소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이 될 거야.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원래부터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소희에게는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엄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이미 결과를 아신 것 같았습니다. 합격했구나. 네, 어머님. 덕분에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석훈이가 알면 좋아했을 거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함께 차리셨죠. 소소한 축하 파티였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작은 모임을 하면 어떨까? 다문화센터 사람들도 초대하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하시다니요. 정말요? 좋아요, 어머님. 팔짱 한국인이 된 날,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국적 취득 증서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소희, 그리고 정미경 센터장님이 함께 법무부에 갔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긴장되나요? 센터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저도 모를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는 건 제 뿌리의 일부를 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기도 했죠. 증서를 받는 순간 갑자기 석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제가 한국 사람이 됐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소희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미경 센터장님은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린 씨,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해낼 거라는 걸. 한국에 온 많은 이주 여성 중에서도 특별했거든요. 센터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두렵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센터장님을 통해 한국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겉으로는 조금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걸요. 센터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린 씨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이제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낯선 곳에서 시작한 7년의 여정이 오늘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법무부를 나와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예약해두신 곳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으니 제대로 축하해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그 말씀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7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와 지금의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나라, 제 고향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좁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거리가 이제는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골목마다 나는 김치와 된장 냄새, 심지어 붐비는 지하철까지도 모두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소희가 물었어요. 그래, 소희야.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돼요? 잠시 생각했어요. 베트남은 여전히 엄마의 고향이야. 우리 마음속에 항상 특별한 곳으로 남을 거야. 언젠가 같이 가보자. 소희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두 개의 나라를 가진 거네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두 나라, 두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가족이 된 거예요. 다음 주말 정미경 센터장님의 제안으로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이 모두 모였어요. 김영숙 아주머니는 제게 한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린이 한국 사람이 됐으니 한복 한 벌은 있어야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설면서도 묘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죠. 정말 잘 어울리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모임 중에 정미경 센터장님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린 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린 씨처럼 용기 있는 분이 우리 국민이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치셨어요. 제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희의 초등학교 입학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 옆에는 국적 대한민국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소희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나 내년에 학교 가요? 그래, 우리 소희가 벌써 그렇게 컸네. 엄마처럼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소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희에게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뭘 심으신 거예요? 국화야. 가을에 예쁘게 피거든. 국화라. 석훈 씨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이었죠. 그 사실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까요? 국화는 어떤 꽃인지 알아?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국화는 추운 가을에 피는 꽃이야. 다른 꽃들은 다 시들 때 국화는 피어난다는 게 특별하지. 인내와 절개를 상징한대. 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를 국화에 비유하신 걸까요? 너도 그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으니 바로 국화 같은 사람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이토록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다니요. 소희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우리 가족은 새 옷을 차려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설렘과 긴장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소희야. 엄마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보렴, 이렇게 행복하잖아.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소희의 다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그림자에 드리워졌어요.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새 학생들을 환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희는 설레는 표정으로 다른 아이들 속에 앉아 있었죠. 제 딸이 이제 한국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희를 재운 후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석훈 씨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소희가 학교에 갔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소희를 잘 키울게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도 이제 제 어머니가 되었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서셨어요. 별 보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어머니. 혹시 석훈 씨가 보고 있을까 해서요. 보고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 기뻐할 거고. 우리는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죠. 나는 여전히 베트남 사람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이제 한국 엄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송이 국화처럼 차가운 가을바람을 견디며 피어난 꽃의 이야기. 그리고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간 여정의 이야기. 이제 제게 한국은 단순히 남편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 딸의 나라, 제 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간직된 고향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언젠가 소희와 함께 베트남을 방문할 날을 꿈꿉니다. 제 고향의 아름다움을 딸에게 보여주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그것이 석훈 씨도 원했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국화처럼 꿋꿋이 피어날 자신이 있으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석훈 씨, 저 이제 우리 소희를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한국에서 잘 키울게요. 저는 이제 베트남 사람이자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딸로 키울게요. 그게 당신도 원했던 거라고 믿어요. 국화는 다른 꽃들이 시들어갈 때 홀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방인이 아닌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요. 소희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할 때마다, 정미경 센터장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두 번째 고향, 두 번째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석훈 씨가 못다 한 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소희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어머니의 든든한 딸이 되어드리고 한국 사회에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나누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 가요? 졸린 목소리로 소희가 물었어요. 응, 내일부터 우리 소희는 초등학생이야. 좋아요. 잘 자요, 엄마. 소희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소희의 이마에 키스하고 속삭였어요. 잘 자, 우리 딸. 엄마가 언제나 지켜줄게. 한 송이 국화처럼 저는 이 가을을 이겨내고 새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국이 린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듯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국화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따뜻한 정을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린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웃이 있다면 작은 친절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